안녕하세요. 쭈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행안밀 하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122페이지입니다. 선행안밀 하중인데요. 이미 선행안밀 하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PC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알고 있다, 그죠? 선행안밀 하중이 뭔가 볼게요. 자, 시류가 과거에 받았던 최대 하중.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최대 하중을 우리는 선행 안밀 하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행, 과거에 받았던 안밀 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그피 그다음에 이제 간극비 곡선으로 구하고요. 결국은 뭐냐면 얘를 왜 구합니까? 한마디로 과안밀비를 구하려고 구합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안밀비.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과안밀비는 OCR이라고 합니다. OCR이라고 하는 이제 과안밀비인데 이 OCR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OCR 말 그대로 CR이에요. CR, 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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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그러니까 리얼리티, 현재 하죠. 리얼이죠, 리얼. 현재 하죠. 얘는 CR, 선행 안밀 하중가 과거에 받았던 하중, 선행 안밀 하중. 얘는 뭡니까? 현재 하중이에요. 얘는 선행 안밀 하중, 선행 안밀 하중. 얘는 현재 안밀 하중. 자, 어쨌든 현재 하중, 뭐 이제 과거 선행 안밀 하중인데 여기서는요, 현재 안밀 하중은 하중인데 반드시 얘는 현재는요, 뭐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유효응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얘는 유효응력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현재는요, 유효응력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PC라고 하는 선행 안밀 하중, 과거의 하중은요, 얘는 전응력으로 표현해요. 과거의 선행 안밀 하중이죠. 이건 전응력으로 표현을 하고, 얘는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요, P에다가, 자, 과거에 P에다가 또 얼마만큼의 하중의 느름량, 자, 요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OCR 구하는 거 간단히 기억합니다. OCR, CR, 그러니까 리얼, 현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안밀비, PC는 선행 안밀 하중, 선행 안밀 응력 똑같은 이야기예요. 현재 하중은 반드시 유효 응력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A만큼 떨어진 한 5m 정도 볼까요? 5m. 5m라고 할게요. 5m. 5m 떨어진 A점이 있고요. 또 여기도 5m 떨어진, 자, 5m 떨어진 B점이라고 있습니다. 자, A점과 B점이 있습니다. 이때 뭐 단위 중량은 감마 T 2로 그냥 갈게요. 2, 뭐 톤퍼 제곱미터, 뭐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이건 의미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A점의 유효응력은 어떻게 될까요? A점의 유효응력은요. 자, A점의 유효응력은 뭘 보고 말고 뭐야? 2 곱하기 5 아닙니까? 2 곱하기 5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요? 10. 단위는 안 쓸게요. 자, B도요. 유효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유효응력은 어떻게 돼요? 컴마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야? 5, 2, 10. 똑같네요. 당연히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요. 요 A점 위에, 과거에 요 A점 위에 요만 아주 산더미,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산처럼 그냥 흙을 쌓아놨대요. 산처럼 흙을 쌓아놨다는 이야기는 이미 안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안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높이를 뭐 5m라고 할까요? 5m라고 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때 감마 T도 똑같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 시점으로 볼게요. 과거 시점. 자, 과거 시점으로 본다면 A점이 받는 응력은 어떻게 돼요? 얘를 고려해 줘야 되겠죠. 얘를 고려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5, 2, 10. 5, 2, 10.
그러니까는 A점의 총 응력은 어떻게 돼요? A점의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20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요. 이 흙은 요 A점만 관여하죠. 여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 B점의 유효 응력은 차이가 없죠. 얼마요? 10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행안밀하중. 시료가 과거에 받았던 최대 안밀하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행안밀하중은 뭐가 돼요? 과거에 받았던 최대 하중이니까 바로 얘가 선행안밀하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거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과거의 최대 하중, 즉 선행안밀하중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따져볼게요. 해석은요. 우리가 첫 번째 현재 시점 관점에서 본다면 얘 OCR 한번 구해볼게요. OCR. 자, OCR은요. OCR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PC, 선행안밀하중, PC 또 현재 하중이죠. 여기서 본다면 과거에 받았던 최대 하중은 어차피 10이 동일하니까 그냥 10으로 써도 되겠죠. 얘도 10, 현재 하중 10. 그렇죠? 얘도 10, 얘도 10.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1. 그러니까 OCR이 1이 된다 이런 과안밀비가 1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얘는 과안밀비가 1이라는 말은 얘는 정규 안밀 점토다 이런 말이에요. 정규 안밀 점토. 정규 안밀 점토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때 만약에 OCR을 구해볼게요. 이때 OCR을 구하면 자, 마찬가지 OCR을 구하면 이번엔 뭐가 돼요? 선행안밀하중 PC는 20이 되죠. 20. 얘는 10. 얘는 얼마가 돼요? 과안밀비가 2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과안밀비가 2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OCR이요. OCR이 과안밀비가 1보다 크더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 과안밀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야. 과안밀된 상태. 맞잖아요. 과안밀. 그러니까 과거에 과안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OCR을 가지고 OCR이 1이면 자, 과안밀비가 1이면 얘는 정규안밀. OCR이 1보다 크면 OCR이 크면 과안밀비가 크면 얘는 과안밀된 상태다라는 이야기만 우선 보시죠. 자, 교재 다시 봅니다. 첫 번째 122페이지 보면 오른쪽 가이드에 자, 과안밀비로 현재 집안 응력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요. 과안밀비 어떻게 구한다고요? OCR은 PCP 그죠? 자, OCR이 1이 나왔습니다. OCR이 1이 나왔으면 뭐라고 해요? 정규안밀 점토. 과안밀비가 1보다 커요. 과안밀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 과안밀 상태, 과안밀 점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1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얘와 얘가 같은 거잖아요. 그게 정규안밀 점토고 이게 OCR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뭐가 큰 거예요? PC가. 얘는 결국 이런 얘기죠. PC가 뭐보다? 현재 하중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하중이 큰 거기 때문에 과안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선행안밀 하중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할래? 선행안밀 하중 결정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선행안밀 하중 결정은 2로그피 곡선으로 합니다. 2로그피 곡선으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뭐 결정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간단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할까요? 2로그피 곡선. 자, 2와 자, 로그피. 자, 이 로그피 곡선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로그피 곡선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요런 이 로그피 곡선에서 첫 번째는요. 먼저 1번에 보면 곡선 반경이 최소인 점 A. 자, 곡선 반경이 최소인 A점을 잡으래요. 곡선 반경이 최소인 A점을 잡아서 2번 접선을 그리세요.
자, 요거 1번 최소 반경 A를 잡아서 요걸 A라고 할게요. A. 자, 2번 접선을 그래요. 이렇게 2번 접선을 그으래요. 접선. 자, 3번 보죠. 수평선과 접선이 이루는 다시 1번 다시. 이 로우피 곡선에서 곡률 반경이 최소인 점에서 수평선을 그려라. 이게 바로 1번이네요. 그죠? 곡선 반경 최소인 점 A점에서 그냥 바로 뭘 구해라? 수평선을 그려라. 이게 1번이죠. 1번. 자, 2번은 뭐냐면 곡률 반경 최소인 A점에 접선을 그리세요. 자, 접선을 그리래요. 접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선을 그리래요. 최소인 점 접선을 그리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수평선과 접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래요. 즉, 요 각을 2등분하세요. 여기 3번이에요. 각을 2등분하세요. 여기 2등분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4번은요. 직선부의 연장선을 그리래요. 자, 직선부의 연장선 그려볼게요. 직선부의 연장선 요거죠. 직선부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4번이에요. 직선부의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각 2등분선과 만나는 점. 각 2등분, 이게 2등분선이죠. 각 2등분선과 만나는 점. 요 점이 뭐가 된대요, 지금? 요게, 각 2등분선과 이거 2점이래요. 자, 요 2점에서부터, 그죠? 여기 2점이래요. 여기 그럼 5번인가요? 5번. 요 2점에서부터 바로 그냥 어떻게 수선을 내려요. 6번은 뭐야? 수선. 자, 그대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6번이죠.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선행, 안밀, 하중이 됩니다. 라는 요런 이야기예요. 그냥 간단히만 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간단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정규한밀점토, 과한밀점토. 아까 설명드렸죠. 정규한밀은 뭐라고요? OCR이 1일 때 정규한밀점토. 즉, PC, 선행한밀 하중하고 현재 하중하고 같았을 때. 요런 경우죠. 선행한밀 하중, 과거의 하중 같았을 때. 그죠? 여러분, 제가 요거는 요렇게 표현을 잘못했네요. 자, 다시요. OCR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요걸 따진 거예요. 이렇게 B. 자, 요거에 대한 OCR을 따진 거라고요. 그럼 선행한밀 하중, 그죠? 과거의 하중이나 현재 하중이나 어떻대요? 똑같으니까 1이다. 이런 얘기고. 자, 요거는 뭘 가지고 따진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 A점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럼 선행한밀 하중은 20, 과거는 20이니까 얘는 2. 그러니까 여기는 과안밀된 상태. 여기는 어떤 상태? 정규 안밀 상태가 되더라.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한번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부터 보죠. 안밀 이론에서 선행 안밀 하중이란 뭡니까? 선행 안밀 하중은요. 2번이죠, 바로 그죠? 과거에 최대로 받았던 안밀 하중, 과거에 최대로 받았던 안밀 하중을 우리는 선행 안밀 하중입니다라고 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2번. 안밀 시험 결과 시간 치마량 곡선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요 전에도 많이 이런 거 연습했다, 그죠? 선행안밀 하중, 선행안밀 압력은 2로그피 곡선이죠. 시간 치마량이 아니라 2로그피 곡선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안밀 이론에서 선행안밀 하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요. 현재 집안 중에서 과거에 받았던 최대 안밀 하중이다. 맞죠? 안밀 소요 시간 추정이 가능하다? 아니,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선행 안밀 하중이 이 선행 안밀 하중과
안밀 소요 시간을 어떻게 추정해? 안밀 소요 시간은 우리가 요 전 시간에 했던 CV죠. CV, TV에 키 큰 사람들이 나와서 T껍냐 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선행 안밀 하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겠죠. 4번이요. 선행 안밀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자, 2 로그피 곡선이라고 그랬죠. 선행 안밀 하중은 2 로그피 곡선으로 구합니다. 이미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5번부터 볼게요. 5번. 지표면 아래에 1m 되는 곳에 점 A가 있답니다. 그림에서 자, 본래 이 지층은 건조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조된 상태인데 현재는요. 지표면까지 지하 수위가 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도달됐다는 이야기는 거기 뭐야? 가마 세츄레이션으로 포화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뭐 현재 안밀은 유효 현재, 뭐 과거, 얘를 뭐 전응력으로 하라. 보통 왜 그러냐면 보통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지하 수위가 없고 현재는 지하 수위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전응력, 현재는 유용력으로 표현한 거지. 만약에 과거에도 지하 수위가 똑같이 있다면 얘도 그냥 유용력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처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과거에는 지하 수위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응력으로 구할 수밖에 없죠. 현재는 감마 세츄레이션이니까 뭘로 구해야 돼요? 유용력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다른 요인을 무시하고요. 과안밀 B만 구하래. 문제 5번이요. 자, 과안밀 B 어떻게 구합니까? OCR이죠. 자, 과안밀 B OCR이죠. OCR, C, R. 그죠?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PC, 현재, PC, P. 그냥 이렇게 구한다. 그죠? 얘는요, 유효응력으로 구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간단히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요, 어떻게 구합니까? 과거는요, 감마 D래요. 그죠? 1.6 곱하기 1. 너무너무 쉽다. 그죠? 1.6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1. 뭐 이러면 끝나는 거고. 현재는요, 유효응력이 감마 세츄레이션이 2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 곱하기 1. 왜 1인지 아시겠죠? 2에서 감마 세츄레이션에서 감마 서브를 빼줘야 되니까. 그죠? 요거. 지금은 단위가 전부 뭘로 돼 있어요? 톤 퍼 메다 제곱으로 돼 메다 3승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킬로뉴턴으로 주어졌으면 9.8 혹은 9.81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죠?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마 세츄레이션은 뭘로? 감마 서브로 계산합니다. 그죠? 지하 수위 아래는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1.6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네요. 1.6 답은 금방 나오죠. 6번이요. 다음 그림에서 A점에서 자연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선행 압축력, 그러니까 PC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 0.81kg/cm. 그럼 여러분 문제 6번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단위가 지금 톤 퍼 메다로 나왔으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PC가 얼마로? PC를 8.1 톤 퍼 바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1kg/cm 제곱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10배를 취하면 10톤 퍼 메다 제곱이고 얘는 결국 100kPa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98이죠. 이게 결국 얼마다? 0.1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를 기준으로 간다는 거 10배만 해주면 바뀌었죠. 자, 이 흙은 무슨 점토냐? 자, 안밀 상태냐, 과안밀 상태냐, 정규안밀 상태냐, 이제 요걸 따지는 건데 답은 정규안밀이냐, 과안밀이냐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다. 그죠?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뭐만 구하면 됩니까? OCR이라고 하는 과안밀비만 구하면 되겠네? 과안밀비만. 자, 그럼 여기서 과안밀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OCR 구해봅니다. OCR. 자, 과안밀비는 뭐라고요? PCP. 그죠? PCP. 그냥 이렇게 구한다.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PC는 얼마로 주었습니까? 선행압축력은 8.1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그냥 주어졌네요. 8.1. 단위만 8.1 톤 퍼 메다 제곱으로 혹은 킬로뉴턴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단위는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얘만 구하면 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유효응력이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효응력이다. 바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처음에는 감마 D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5 곱하기 1.5 곱하기 얼마? 2. 그죠? 1.5 곱하기 2에다가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물 아래는 무조건 감마 세츄레이션은 뭘로 바꿔줘라? 감마 서브로 바꿔줘라. 그러니까 1.7이 아니라 2를 빼주면 얼마가 돼요? 0.7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됩니까? 높이는 3. 이제 여러분 이 정도쯤은 아주 그냥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얘는 지금 단위가 톤, 메다, 삼성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킬로 뉴턴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답이 1.588. 1.588이라는 말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더라. 이런 이야기. 과안밀비가 크다는 이야기야. 과안밀비가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슨 점토? 과안밀 점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더니 1이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 게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슨 점토? 정규안밀 점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규안밀 점토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그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어디 가냐면 안밀도로 갈게요. 안밀도. 자, 안밀도로 가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24페이지이군요. 124페이지. 자, 안밀도 먼저 볼까요? 안밀의 진행 정도. 안밀의 진행 정도죠. 뭐 그죠? U, 대문자 U로 표현하네요. 안밀의 진행 정도다. 그죠? 우선은 오른쪽 가이드를 보면 안밀도는 시간이 경과된 후 안밀의 정도네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안밀도는요. 안밀도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밀도 U라고 했죠. 안밀도 U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 계수와 비례한다. 괜찮죠? 안밀도는 시간 계수와 비례한다. 뭐 누가 시비 걸 사람 없겠죠? 그럼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간 계수. 자, 안밀도 90%일 때는 시간 계수 얼마라고요? 내 팔자 0.내 팔자 죽을 팔자. 안밀도가 50%일 때는요. 자, 원나잇의 행운을 기원한다. 0.197이더라. 이 정도 이야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시간 계수, 그죠? 자, 안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 좀 이제 간략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포화된 점토. 이렇게 포화된 점토로 가겠습니다. 자, 포화된 점토에서 하중이 먼저 여기에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하중이 5톤 퍼, 5톤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면, 자, 이때 여기 A점이라고 할까요? Z만큼 떨어진, 여기 Z만큼 떨어진 요 지점 A점이라고 할게요. 요 A점에서 우리가 스탠드 파이프를 설치했다면, 자, 처음에는 어떤 상태? 처음에는 정수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수위가 여기에 있죠. 처음에는 수위가 여기 있다가 5톤의 하중이 가해지는 순간 이때는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간극수압만큼 올라가죠. 그죠? 간극수압만큼 올라가는데 이때 요만큼 올라간 걸 뭐라 그랬죠? 과잉간극수압계수. 과잉간극수압계수. 그죠? 과잉간극 뭐죠? 간극수압이라고 하죠. 과잉간극수압. 그죠? 과잉간극수압이라고 했어요. 과잉간극수압.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라 그랬죠? 5톤 퍼 제곱미터면 얘는 과잉간극수압. 간극수압인데 초기 과잉간극수압인데 5톤 퍼 제곱미터가 올라가면 실제로 높이로 따진다면 몇 미터 올라간다고 얘는요? 자, 5미터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이제 5미터에서 점점 물이 점점 내려와서 이제 T 시간 이후에 간극수압으로 자, 이렇게 바뀔 거더라.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3미터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얘는 초기 간극수압이라고 해서 UI라고 했고 얘는 지금 높이로 표현했지만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초기 간극수압이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T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간극수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높이는 그냥 우리가 메타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만약 첫 번째, 자, 뭘 구하래요? 깊이 Z 되는, 자, 깊이 Z 되는 지점에서 뭘 구하세요? 안밀도를 구하래요.
암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물이 빠지는 건 결국 요 5와 3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Z지점의 암밀도를 구하라는 말은 항상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우선 물이 어디서부터? 5에서부터 물이 얼만큼 빠졌니? 이게 암밀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5가 돼요. 항상 5를 기준으로 자 5에서 물이 얼마만큼 빠졌니? 이게 암밀도라고요. 만약에 얘를 퍼센트로 구하고 싶으면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00을 해주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5를 기준으로 자 5에서 만약에 0만큼 빠졌다라고 한다면 자 5 빼기 0은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러니까 암밀도는 몇 퍼센트가 돼요? 100%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만큼 자 5 빼기 5 아직 암밀이 하나도 안 된 거지. 5 빼기 5 하면 0이죠. 그러니까 암밀도는 0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굳이 얘를 기호로 표현을 하면 여기 뭐가 된다고요? 초기 강극수압 초기 강극수압 얘는 T시간 이후에 강극수압이라고 자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극수압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강극수압 U는요. 강극수압 가마 W 압력받는 높이 H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얘를 얼마로 놨기 때문에 1톤 per 메다 3승으로 놨기 때문에 그냥 강극수압을 그냥 H로 간단하게 좀 보잔 말이에요. 5m, 3m. 원래는 얘가 5톤 per 메다 제곱. 원래는 얘가 3톤 per 제곱 메다 제곱. 3톤 per 메다 제곱인데 어차피 얘는 1톤 per 메다 3승이 1이라고 본다면 그냥 요거를 H로 봐서 그 느낌만 잡으시라고요. 자, 5m, 3m 올라갔다 이런 느낌만.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거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굳이 식이 필요 없죠. 암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밀도라는 말은 어디를 기준으로 물이 자 처음에 빠졌을 때부터 점점 물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부터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 정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기준이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물이 얼마만큼 빠집니까? 요거를 나타내는 게 이게 암밀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교재 또 거기 보시면 거기 봐봐요. 초기 과잉 강극수압, 소산된 건 얘에서 얘 빼준 게 그럼 이만큼 없어진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UI에서 UT 빼준 건데 여러분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여기를 UI가 결국 뭐니까? 처음 하중 P니까 5톤 per 메다 제곱이면 5만큼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그냥 뭐로 바꿀 수 있다? 요거 대신에 하중 P로도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거기서 뭐 동글뱅이 1번은 초기 과잉 강극수압, 동글뱅이 2번은 UT는 T시간 이후에 과잉 강극수압, P는 압력이죠, 압력. 그죠? 그 P 압력이 바로 뭐와 같다? 초기 과잉 강극수압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4번, 동글뱅이 4번 보세요. 그럼 도대체 전체 강극수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A점의 강극수압을 물어본다면 자, A점의 강극수압은요. 자, A점의 강극수압은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 A점의 강극수압은 말 그대로 정수압에다가 자, 정수압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 과잉 강극수압 맨 마지막에 과연 어느 정도 남았느냐? 맨 마지막 T시간 이후에 과연 얼마나 남았느냐? T시간 이후에 과잉 강극수압만 더해주면 최종적인 A점의 강극수압이 결정됩니다. 지금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전체 강극수압은 정수압일 때의 강극수압에다가 그죠? T시간 이후에
강국수압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오른쪽에 보세요. 이번엔 전체 점토층의 평균 안밀도입니다. 자, 전체 점토층의 평균 안밀도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평균 안밀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요게 아니라 땅이 들어간 걸 가지고 따지겠다 이런 얘기죠. 땅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안밀이 됐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체 안밀 치마량 분에 얼마만큼 안밀됐느냐 요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점토층의 평균 안밀도 동그라미 치셔가지고요. 얘는 이제 여기 바라는 걸 이렇게 붙였네요. 평균 안밀도, 전체 치마량의 평균 안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전체 치마량 델타 H로 표현합니다. 이 델타 H를 구하는 법, 요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델타 H분의 T 시간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안밀 치마량이냐, 그러니까 전체 치마량분의 T 시간의 치마량, 요렇게 따진다라는 거. 요건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죠. 안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안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결국 안밀도는 뭐와 관계가 있다? 요거죠. 시간 계수와 관계가 있다. 안밀도는 시간 계수와 관계가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징은 시간 계수, 안밀 계수, 소요 시간의 비례, 그러니까 공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CV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CV는 TV에 키 큰 사람 나와서 T겁냐죠. 이걸 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T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TV는 어떻게 됩니까? CV, T, H 제곱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계수는 뭐에 비례? 안밀 계수와 시간의 비례, 뭐 그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배수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니까는요. 이제 문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연약 집안의 구조물을 축조했습니다. 지금 그죠? 피에조 메탈을 설치했대요. 과잉 강국수압의 변화를 측정했더니, 자, 어떤 점에서요. 구조물 축조 직후에 강국수압이 10톤/m 제곱 처음에, 자, 이렇게 봐고 물이 올라간 것만 따져볼게요. 자, 물이 이만큼 올라갔대요. 그럼 과잉 강국수압이 여기 얼마만큼 올라갔다고요? 10톤/m 제곱이란 말은 여기 몇 미터 올라간 거야? 10m 올라간 거죠. 왜? 물의 단위 중량은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10톤/제곱미터면 하중이 얼마만큼 가해졌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니까 10톤/제곱미터를 가했으니까 평형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10톤/제곱미터만큼 수압이 발생하는 거죠. 자, 4년 후 시간이 지나고 쭉 지나봤더니 이때는요, 물이 얼마만큼이요? 지금 2톤/m 제곱이래요. 2톤/제곱미터라는 말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2m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왜? 물의 단위 중량은 1로 보니까. 이때 안밀도를 구하세요. 항상 안밀도는 기준이 항상 얘를 기준으로 요거와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더 보고 말 것도 없죠. 자, U는 뭐야? 뭐를 기준으로? 항상 요 10을 기준으로, 가장 큰 얘를 기준으로 얘에서 요거의 차이죠. 10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퍼센트로 구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 자연스럽게 퍼센트로 나오겠죠. 이렇게. 2번. 자, 지표면에 4톤/제곱미터 성토를 했대요. 안밀도가 70%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과잉 강국수압은 얼마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요, 이게 주어진 거죠. 안밀도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2번이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안밀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처음에 초기에 올라간 거, 초기 강국수압 U, I라 그랬죠. 항상 얘를 초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초기 강국수압에서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강국수압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안밀도가 그렇게 했더니 얘가 70%, 곱하기 100을 빼버린다면 얘는 0.7이죠. 0.7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초기에는 지표면에 4톤/제곱미터 성토의 초기죠. 이게 얼마? 4톤.
강극수도 얼마? 4톤이래요. 그리고 나서 뭘 구하는 문제냐면 현재 과잉 강극수, 현재 과잉 T 시간 현재 과잉 강극수 얘를 구하는 거네요.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에 뭘 이용하자? 솔브 기능을 이용하자.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솔브 기능으로 바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집안에서 자, 순간 수주가 지표면으로부터 5m가 올라갔어요. 자, 지금 그림에서 5m 올라갔죠? 5m 올라갔다는 말은 이건 어떤 말이에요? 지금 5m가 올라갔다는 말은 얘가 지금 A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5m 올라갔다는 말은 여기 5m라는 얘기죠. 강극수압, 즉 초기 과잉 강극수압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5톤 per 제곱미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여기 하중이 얼마만큼 작용했다는 거야? 5톤 per 제곱미터만큼 작용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40% 안밀이 진행이 된 다음에 A점에서 자, 강극수압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A점의 강극수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점의 강극수압은요. 자, A점의 강극수압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극수압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이런 정수압인 상태에서 뭐만 고려해 주자고 했죠? 맨 마지막 T시간 지난 이후에 강극수압. 자, 이렇게만 고려해 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수압일 때 강극수압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 수압, 감마 W, H. 자, 이거대로 가면 되겠죠. 감마 W는 그냥 톤으로 주어졌으니까 1로 가면 되고요. 1. 자, 요 높이까지, A점까지 높이는 얼마나 되죠? 얘는요? 5가 되나요? 그럼 얘는 5.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결 끝. 두 번째 뭐만 하면 됩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네. T시간 이후. 근데 우리는 처음에 얘는 초기. 그죠? 초기 강극수압이잖아요. 근데 얘를 구하래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보니까 그렇죠. 안밀이 주어졌네요. 얼마로? 안밀이 40% 주어졌죠. 그 말은 무슨 말? 자, 안밀. 자, 안밀도는요. 처음에 눌렀을 때 올라간 초기 강극수압, 초기 과잉 강극수압을 기준으로 요 초기 과잉 강극수압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의 강극수압 요걸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요게 주어졌죠. 몇 퍼센트? 40%. 0.4 들어갈까요? 0.4. 자, 요 강극수압은요. 요거는 얼마로 계산됩니까? 5톤 per 제곱. 얘가 5m면 5톤 per 제곱미터라고 했죠. 5. 초기. 5.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UT가 결정되네요. 그죠? T시간 이후에 강극수압. UT가 3으로 결정되겠죠? 얘만 3톤 per 제곱미터로. 자,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문제 3번도 쉽게 해결이 되시라고 봅니다. 4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은 집안에 피에조 메타를 설치했습니다. 성투한 순간에 수주로부터 4m.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투한 순간에 4m라는 말은 초기 과잉 강극수압은 4톤 per 제곱미터라는 거죠. 또 얼마만큼 하중이 누르고 있다? 4톤 per 제곱미터만큼 처음에 누르니까 4m만큼 올라온 거죠. 그런데 4개월 이후에 보니까 수주가 3m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지하 6m가 되는 곳의 안밀도 그리고 T시간의 과잉 강극수압은 얼마가 됩니까? 문제 4번이죠. 자, 뭐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밀도 구하래요. 안밀도 구하라는 말은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기준은 가장 많이 올라간 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안밀이 되느냐. 이게 안밀도니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얼마예요? 4지요. 자, 4를 기준으로 자, 4에서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처음에 4에서 3m가 됐대요. 3m가 됐대요. 요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100. 그럼 첫 번째, 안밀도는 자연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몇 퍼센트? 25%요.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죠? T시간 이후에 과잉 강극수압. 얘는 보고 말 것도 없죠. T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죠? 처음에 4m만큼 물이 올라왔어요. 자, 4m만큼 올라왔다라는 말은 이 자체가 뭐가 돼요? 강극수압은 강극수압인데 초기. 그러니까 초기 강극수압, 초기 과잉 강극수압이 있죠. 근데 이게 점점 물이 내려왔대요.
이렇게. 그럼 요만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t 시간 이후에 한국 수압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얼마만큼? 4m만큼. 얘는 4m. 얘가 4m가 아니라 높이가 4m인데 어쨌든 높이가 4m. 높이가 또 얼마라고요? 높이가 3m래요. 높이가 3m.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어차피 얘를 구하려면 만약에 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수압이니까 물의 단위 중량은 1톤 per 메다 3승에 곱하기 높이가 4m니까 결국 얼마가 되는 거예요? 4톤 per 메다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수압으로 가니까 1톤 per 메다 3승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3m.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톤 per 제곱 메타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3톤 per 제곱 메타구나. 얘만 딱 보더라도 4톤 per 제곱 메타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뭘 구하래요? 과잉 강국 수압은 과잉 강국 수압인데 요건 t 시간 이후입니다. 암밀도 된 이후의 과잉 강국 수압이니까 t 시간 이후의 과잉 강국 수압. 즉 뭘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거기에 t 시간 이후라는 말이 없는데 4인지 3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 보니까 4라는 게 보기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그러면 t 시간 이후에 과잉 강국 수압을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답은 3번, 요 3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디까지 마무리 졌냐면요. 암밀도까지 마무리 졌고요. 다음 시간에 암밀 치마량. 다음 시간에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또 하나 평균 암밀도 구한다 그랬죠. 평균 암밀도는 전체 평균 암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총 얼마만큼 치마를 했느냐. 총 치마량분의 그러니까 t 시간만큼 치마된 거. 그러니까 전체 얼마만큼 치마 이걸 기준으로 t 시간만큼의 치마량 요걸 기준으로 얘를 구한다 그랬죠. 얘는 시험 문제 주어진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